천룡이 KF-21의 주먹이 된다는 말이 나오자 가장 먼저 터진 환호는 단순했다. 타우러스보다 싸고 사거리도 길고 레이더에 덜 잡히며 국산 전투기 KF-21에 바로 얹을 수 있다면 한국 공군은 독일제 타우러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바로 그 환호 속에 가장 큰 결함이 숨어 있다. 천룡은 아직 완성된 실전 무기가 아니고 KF-21도 아직 장거리 공대지 무장을 완전히 운용해본 전투기가 아니다. 다시 말해 새 전투기에 새 미사일을 얻는 이중 시험대가 시작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KF-21 탑재용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힌 시점은 2022년 12월이다. 투입 예산은 약 1,900억 원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이 무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 발사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으로 소개됐다. 이름은 천룡으로 알려졌고 한국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형 타우러스라고 불렀다. 이유는 분명하다. 먼 거리에서 발사해 적 방공망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지휘소, 활주로, 탄약고, 지하 벙커 같은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개념이 타우러스와 닮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공군이 실제로 운용해온 장거리 공대지 타격 수단의 상징은 F-15K에 장착되는 타우러스 350K다. 타우러스는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적어도 순항지형, 추적, 정밀 유도 관통 탄두를 결합해 견고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다.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중반 이후 F-15K와 타우러스를 결합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 이 경험은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동시에 KF-21에는 아직 같은 수준의 장거리 공대지 생태계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천룡의 매력은 가격과 독자성이다. 타우러스는 해외 구매 무기이고 수량 확대와 정비 개량 부품 확보에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천룡이 성공하면 한국은 미사일의 생산 개량 수출 패키지 구성을 자국 산업 안에서 조절할 수 있다. 일부 보도와 분석에서 타우러스의 절반 수준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아직 공식 단가가 확정된 실전 양산 가격이라기보다 기대치에 가깝다. 개발이 길어지고 시험이 반복되면 국산 무기라도 비용은 올라간다. 반값이라는 말이 너무 빨리 소비되면 나중에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천룡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KF-21 블록 2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KF-21 블록 1은 우선 공대공 임무에 초점을 맞춘 단계로 이해된다. 진짜 변화는 블록 2에서 시작된다. 이때부터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천룡 같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KF-21을 단순한 제공 전투기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바꾸는 핵심 무장이 된다.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도 여기서 갈린다. 전투기만 팔 수는 없다. 레이더, 데이터링크 전자전 장비,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이 함께 묶여야 진짜 전투 체계가 된다. 문제는 통합이다. 미사일을 전투기 날개 밑에 매다는 일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 첫 관문은 안전 분리다. 고속으로 날아가는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떨어질 때 기체와 충돌하지 않고 공기 흐름 속에서 안정적으로 이탈해야 한다. 두 번째는 비행 제어와 화력 통제 소프트웨어다. 조종사가 발사 명령을 내리는 순간 전투기 컴퓨터와 미사일 컴퓨터가 임무 데이터를 정확히 주고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전자장비 간 간섭이다. 레이더 항법 장치, 데이터링크 전자전 장비가 모두 작동하는 환경에서 미사일이 오류 없이 임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숨겨진 결함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결함은 천룡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결함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다. 이미 완성된 미사일을 이미 검증된 전투기에 통합하는 것도 보통 수년이 걸린다. F-15K와 타우러스의 통합도 단기간에 끝난 일이 아니었다. 유럽에서도 스톰 섀도와 스칼프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전투기에 통합하는데 여러 해가 필요했다. 그런데 KF-21과 천룡은 둘 다 성장 중인 체계다. 시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천룡의 스텔스 성능이라는 표현도 조심해서 봐야 한다. 미사일 자체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텔스는 주로 형상 설계, 낮은 비행 고도,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항로 계획을 통해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개념에 가깝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보통 높은 곳을 똑바로 날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형을 따라 낮게 접근한다. 그래서 방공 레이더가 탐지할 시간이 짧아지고 요격 기회도 줄어든다. 하지만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 방공망은 적어도 레이더 조기 경보기, 지상 감시망, 전자전 장비를 함께 운용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사거리다. 천룡의 사거리는 여러 보도에서 500km 이상, 일부 군사 매체에서는 800km급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확인된 핵심은 KF-21용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라는 점과 2028년까지 체계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사거리가 길수록 전투기 생존성은 올라간다. 발사 지점이 멀어질수록 조종사는 적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미사일 내부 연료 항법 정확도, 중간 경로 수정, 종말 단계 탐색 성능까지 모두 어려워진다. 숫자가 커질수록 기술 부담도 커진다. KF-21 입장에서 천룡은 양날의 검이다. 성공하면 KF-21은 한국형 전투기라는 상징을 넘어 한국형 장거리 타격 체계의 중심이 된다. F-15K가 담당하던 일부 장거리 정밀 타격 임무를 국산 전투기가 나눠 맡을 수 있고 한국 공군은 외산 플랫폼과 외산 미사일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 수출 시장에서도 의미가 크다.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는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장거리 타격 패키지를 원한다. 천룡이 준비되면 한국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늦어지면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KF-21은 멋진 기체지만 장거리 타격 무장이 부족한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시장에는 F-16V, 라팔 유로파이터, F-35처럼 검증된 무장 통합 경험을 가진 경쟁자가 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운용하며 실전 자료와 정비 체계를 쌓았다. KF-21은 이 격차를 빠르게 좁혀야 한다. 그래서 천룡은 단순한 무장 하나가 아니라 KF-21의 수출 신뢰도를 결정할 시험지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천룡 개발을 끝까지 밀어붙여 독자 장거리 타격 능력을 완성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그 사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검증된 장거리 공대지 무장의 추가 통합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는 길이다. 천룡이 2028년을 목표로 개발된다고 해도 실제 전투 부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기까지는 추가 시험과 조종사 훈련 정비 체계 구축, 실전 운용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 무기는 개발 완료 이래 곧바로 완전 전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 환경에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단순한 공격 무기가 아니라 억제력의 언어다. 전투기가 방공망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핵심 지휘 시설과 후방 군수 거점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대의 계산을 바꾼다. 그래서 천룡의 등장은 북한만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다. 주변국 공군이 장거리 미사일과 스텔스기, 조기 경보기를 결합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독자적인 공중 발사, 장거리 타격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산업적 전략적 요구가 커진 것이다. 미국산 무장만 기다리거나 유럽산 미사일만 추가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자율성에는 책임도 따른다. 국산화라는 말은 부품을 국내에서 만든다는 뜻만이 아니다. 실패했을 때 원인을 직접 찾아야 하고 시험 중 문제가 생기면 설계와 소프트웨어를 다시 고쳐야 하며 전력화 뒤에도 지속적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룡이 KF-21에 붙는 순간 한국 방사는 개발국이면서 운용국이고 동시에 수출 책임국이 된다. 해외 고객은 멋진 홍보 영상보다 실제 운용 기록을 본다. 몇 발을 시험했고 몇 차례 분리 시험을 통과했으며 악천후와 전자전 환경에서 얼마나 안정적인지 확인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무기의 핵심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천룡은 정말 KF-21의 주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 힘을 증명하지 못한 약속으로 남을 것인가? 답은 과장된 문구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나온다. 2028년이라는 목표 시점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전투기 무장 통합의 세계에서는 결코 넉넉하지 않다.
공중 발사 무기 하나가 실전 임무 카드에 올라가려면 설계 검토, 지상 시험 장착, 시험 안전 분리, 시험, 비행 시험, 운용 평가를 차례로 지나야 한다. 어느 단계 하나라도 흔들리면 일정은 바로 뒤로 밀린다. 결국 천룡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별명에 있지 않다. 반갑 타우러스라는 표현도, 스텔스 미사일이라는 표현도, KF-21의 주먹이라는 표현도 모두 결과가 나왔을 때만 힘을 얻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1900억 원 규모의 개발 계획이 2028년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 안전분리 시험과 체계 통합 시험이 얼마나 순조롭게 통과되는지, 그리고 KF-21 블록 2가 실제로 장거리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다. 한국 방사는 이미 KF-21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제 다음 시험대는 하늘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순간 시작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승리 선언을 너무 앞당기는 태도다. 천룡은 분명 한국 방산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방향과 완성은 다르다. 지금은 환호보다 검증이 먼저이고 별명보다 일정 관리가 먼저이며 홍보보다 실제 전력화가 먼저다. 천룡이 성공하면 KF-21은 전투기의 의미를 바꾼다. 적기와 싸우는 기체에서 멀리 떨어진 전략 표적을 압박하는 장거리 타격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그러나 천룡이 늦어지면 그 공백은 곧 KF-21의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무조건적인 환호가 아니다. 숫자를 보고 일정을 보고 시험 결과를 봐야 한다. 천룡은 한국 공군이 기다리는 강력한 주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주먹이 실제로 힘을 가지려면 가격보다 중요한 통합 별명보다 중요한 검증 기대보다 중요한 시간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